예, 오늘 뉴스톱10은 새 국면을 맞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실상 진술을 뒤집으면서 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최근까지만 해도 아시는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관련해서 아는 게 없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평화의 시대에 우리 경기도가 남북 간 경제협력, 평화와 교류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화 공동체의 한반도가 중심이 될 것이고 한반도의 그 역할 중에서도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점에 대해서 역사적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황해도 지역의 한 개 농장을 농림복합형 스마트팜 시범농장으로 지정, 개선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시군단체장 등이 방북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도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북한과 계약을 하고 협약을 맺고 해서 투자하고 거기에다가 지급한 돈이다. 경기도와는 관계없다. 이화영 부지사도 아는 내용이 없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볼까요? 최병묵 의원님.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에서 사실상 진술을 좀 뒤집었어요. 쌍방울의 방북 비용, 그러니까 300만 달러를 대신 내준 건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를 했고 이후에 대북 송금이 진행됐다. 이게 좀 파장이 꽤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는 굉장히 저는 아주 치명적 진술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부분에 관한 전모를 공개했어요. 법정 증언도 했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면적으로, 왜냐면 쌍방울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간의 진실공방처럼 이게 국면이 전개가 됐었는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이 대북 송금 부분을,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는 아마 검찰에 불려가면 전면 부인할 거거든요. 예. 벌써부터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정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앞으로의 국면은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 간의 진실공방처럼 바뀐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그만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번 진술 번복은 이재명 지사에게는 굉장히 아픈 것이고, 만약에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조사해서 만약에 기소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이것도 논란거리가 되겠지만, 예. 재판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이재명 지사는 재판에서 방어하는 것이 굉장히 버거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미 김성태 전 회장이 아주 상세히 진술을 하고 있고, 예.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걸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로서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은 진술이라고 봅니다. 치명타, 고립무원 이런 표현을 이재명 대표에게 쓰셨어요. 서정욱 변호사께서도 상당히 이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쭉 쫓아서 여러 가지 얘기들, 논평들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왜 마음 바꿨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800만 불요. 그 중에 500만 불은 이제 스마트팜, 그다음에 300만 불이 방북 대가. 근데 이 부분이 이미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기소가 됐고 추가로. 예.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도 기소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본인이 다 뒤집었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이게 제3자 뇌물죄입니다. 기소가 혐의가 이게 뇌물죄예요. 예. 제3자지만 그럼 이게 본인이 다 뒤집었으면 이게 무기징역까지 노는 중형이 예상되는데, 예. 근데 만약에 진실을 밝혀가지고 본인이 방북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다. 이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주범이 되고 본인은 아마 이게 기소가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의 방북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형량 때문에 첫째 바꿨다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가 나왔거든요.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 예, 인적 증거만 보면요, 김성태 회장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다음에 안부수 아태엽 그분이 다 진술을 지금 이게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요, 이분도 이게 진술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인적 증거가 차고 넘치고, 그다음에 물적 증거도 많아요. 뭐냐면 이게 북한에 보낸 공문들,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출장할 때 이런 목적한다 보고서들,
그다음에 그 통화할 때 고맙다는 걸 들은 사람들, 알겠습니다.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버티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증거 많고 형량 뒤집었을 것 같으니까 진술을 바꿨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근데 서 변호사님, 그럼 그 얘기를 진작에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이 증거도 많고 내가 다 뒤집어쓰게 생겼으니까. 근데 중간에 바꿨단 말이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마 이제 가장 저는 결정적인 거는 국정원. 지금 이게 이 재판이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국가 안보나 북한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자들도 이게 못 들어가요. 제가 가보니까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예. 그만큼 이게 저는 국정원의 직원 정원과 그다음에 국정원의 공무원들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게 북한에 접촉한 리오남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이 구체적인데 이게 만약에 조작이라면 북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따라서 이게 저는 국정원과 북한의 입장 이런 게 아마 입장을 바꾸게 국가보안법 된 같은 것도. 예, 예.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국정원이다 이래 봅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서 변호사 말씀 전망에 동의하세요? 저는 일단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것인지가 애매해요. 일단은 뭐 500만 달러에 대한 스마트폰 비용을 대신 내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바꾼 적이 없고요. 300만 달러 관련해서 보고를 한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진술이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서 관여해서 개입해서 이 300만 달러를 자신을 위해서 보내달라. 그리고 뭐 경기도에서 어떤 걸 대가적으로 해주겠다 이런 진술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화영 부지사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자신의 것에 대해서 또는 이걸 이재명 대표에게 미름으로써 자신의 양형에 있어서 검찰과 협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범죄 사실 자체를 이화영 부지사가 자백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본인이 자백을 해야지 이재명 대표가 연관돼 있는지가 나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진술을 변경했다라고 하지만 자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무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화영 부지사가 고민 중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좀 확실해진 혐의는 인정할 건 하자라는 설득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국정원 직원들의 증인신문 등으로 마음이 흔들렸을 가능성이다. 그래도 이승현 변호사 말씀을 좀 들어봐도 어쨌든 고민을 한다는 게 과거에는 전면 부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느 정도 마음이 흔들리고 진술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충분히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가장 최근에 카메라에 포착된 화면 잠시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오른팔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팔이 아니라 지금 파트너 아닙니까? 그럼 같이 진짜 높으신 분이네. 아니 낮습니다. 저희는 맞습니다.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이재명 대표와 측근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뭐 걸려 있는 사건입니까? 혹시 그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이용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혹시 뭐 지속적으로 선물 받았다는 혐의도 인정하시나요?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오해를 잘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좀 정리를 하자면 검찰에 진술하기를 방북을 위한 경비 300만 달러 이걸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 얘기잖아요. 이건 검찰 진술이고 법정에서 김성태 전 회장도 이재명 대표에게 잘 보이려 했다. 이거를 법정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김성태 씨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정치인도 아니고요. 이분 사업하는 분이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800만 달러를 대납을 했다면 100억 가까운 돈인데요.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100억을 투자한 셈인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뭔가를 보고했다는 얘기인데 자, 당시에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는 현직 경기도지사였고 유력한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분한테 잘 보이면 내 사업에 어떤 도움이 될까? 그 계산을 안 하고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북한에다가 대납을 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계산을 하고 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사업하는 사람이 여기 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재명, 이화영 이 라인이 뭔가 이 사업한 사람의 돈을 이용했다는 그런 또 간접적인 증거로 작용한다. 이게 이제 상식일 것이고 예. 거기에 또 부합하는 진술이 김성태 씨가 본인이 직접 이 재판에서 증언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얘기 중에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갔던 얘기. 대선 후에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원한다라는. 그러면 또 이재명 지사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안팎에서 벌어진 일들의 내막도 일부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됐었고 300만 달러를 그래서 전달하기로 북한에 주기로 합의한 거 아니냐. 쌍방울이 대신 내준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인데 근데 저 최병목 의원님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뭐 유력한 대선 후보긴 했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나 최문순 전 지사는 이미 방북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방북하기는 좀 어려웠다. 그래서 쌍방울이 교도부 역할을 했다. 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2018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하잖아요. 그 방북단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제외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그 일종의 뭐 견제 심리가 저는 작동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제외시키니까 그때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로서는 아 여기서 제외하고 문 대통령이 견제를 하면 그렇지 않아도 본인은 성남시장 했던 거하고 경기도지사 한 게 사실은 국정 운영 경험의 전부잖아요. 예. 제일 취약한 분야가 외교 안보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때 아 여기에서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 뭐 최문순 강원도지사하고 경쟁 관계는 생각을 안 했을 거고 아마 박원순 서울시장 정도하고는 뭔가 본인이 나중에 대선 국면에서 경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좀 서울시와 높다고 경기도 봐요. 이랬으니까. 서울시장이니까. 예. 그러면 이제 본인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북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바로 다음 달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가잖아요. 예. 가니까 이제 그 이 대북 프로젝트 아니 그러니까 대선 프로젝트의 정점은 본인이 방북하는 거예요. 본인이 방북해서 북한과 뭔가를 만들어내면 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정도에서 뭐 이 내정을 위해서 뭐 노력했던 거 외에 예. 정말 대북 문제에서도 뭐 크게 뭘 하나 했다 하는 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어필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대선 주자급으로 갑자기 클래스가 올라가요. 아마 저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그걸 노렸다고 보고 그 상황을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잘 알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선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중에 정점은 직접 방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마 그래서 그 부탁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을 방문하는 데는 반드시 뒷돈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한테 그걸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그 부분을 북한과 협의를 해서 처음에는 뭐 300만 달러 이상을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어차피 현금으로 줘야 되니까 이런저런 걸 고려해서 300만 달러로 그 합의를 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물론 이것도 검찰 진술에 따른 거지만 그래서 이 대표 측이 무리를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아 그런 거죠. 그거는 뭐 어찌 보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아니더라도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만한 분석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의견 일치를 볼 겁니다. 사실상 진술을 이화영 전 부지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뒤집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실제로 비교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대장동 수사도 이 인물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급물살을 탔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는 그런 개인적 친분은 없으신가요? 같이 일하다 보면 친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이 가십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이거는 프레임을 짜가지고 엮어가지고 누구 가까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더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들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혐의 부인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표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화영은 범죄인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장동 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 지금 뭐 대북 송금 의혹 하면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루가 돼 있고 과거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기도 했던 인물들인데 두 사람의 혐의를 좀 보면 의혹을 보면 뭐가 같고 뭐가 좀 다른 겁니까? 지금 이제 그 중요한 게 두 가지가 현재는 달라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야 이렇게 부인했잖아요. 예. 근데 이화영은 내 측근이 아니야 이렇게 부인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지사를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는 못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 유동규에 대해서는 이재명 측에서 아예 그냥 배제하지만 이화영은 이제 아직도 껴안고 가야 되는 이런 이제 첫째 차이가 있고요.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 예. 예. 그다음에 제가 보기 가장 중요한 차이는 유동규 씨는 모든 걸 자기가 아는 모든 걸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대장동부터 뭐 백현동까지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모든 걸.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요. 아직도 이게 일부만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800만 불 중에 300만 불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게 인정을 거의 하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정하면 본인은 죄가 안 될 거예요. 근데 500만 불은 아직 좀 버티고 있어요. 진술을 안 하고. 예.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팜 500만 불은 본인도 공동정범, 본인도 이게 공범이 된다고 아직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변호인의 의견을 보면. 그렇지만 이게 그 500만 불도요. 이거 못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때 경기도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을 안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쌍방울이 대신 내준 정황들이 여러 가지로 북한부터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적인 차이는 아직은 이화영 부지사는 일부만 300만 불만 인정하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화영을 공격한다. 또 이런 식으로 이게 너 유동규처럼 완전히 본인이 살라고 이게 허위 폭로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해가지고 진짜 이화영 부지사의 마음이 바뀌면 예. 앞으로 이게 많은 걸 폭로할 겁니다. 이게 500만 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해찬 대표를 통해서 월 3천만 원씩 2년간 이런 이게 준 의혹부터 많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측에서 함부로 이게 유동규 본부장 공격하듯이 이화영 부지사 공격했으면 앞으로 이게 더 여러 가지 분량이 나올 수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 사무실 비용 됐다는 그 의혹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흔히 이제 일부 언론 매체에서 자 이제 폭로를 했다. 그리고 과거의 비밀을 실토를 했다는 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뭐 제2의 유동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저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라고 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당시에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지시를 받거나 하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중간에 정진상 실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정진상 전 실장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이재명 시장한테 얘기를 하고 뭐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지시받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직접 한 거란 말이에요. 직보를 한 직접. 거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대북 문제에 관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토를 하면 예. 그건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제2의 유동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경중을 저는 못 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 단순한 측근 혹은 뭐 당시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울타리 안에 있었던 사람과 최측근 직보하는 사람과는 무게감이 다르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그렇기 같은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전 본부장 뭐 측근 아니다 이런 발언들은 과거 국감에서도 국정감사에도 얘기했던 기억도 납니다.